손흥민 뛴다. 하지만 케인 세스뇽 왔다. 손흥민 골! 손흥민 골! 손흥민 올 시즌 20번째 골입니다. 살라와 2골 차입니다. 손흥민이 안필드를 침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20호골을 터뜨린 토트넘이 정말 지옥의 원정길이라고 생각했던 안필드 원정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맨시티를 2번을 다 잡았고요. 리버풀한테는 한 번도 지질 않았습니다. 굉장히 강팀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특히 손흥민 선수 리버풀 상대로 홈앤드 어웨이 모두 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 내용만 보면은 리버풀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이 일단 오늘 다른 경기에 비해서 양쪽 측면 윙백이 토트넘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해줬어요. 특히 오른쪽에 로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토트넘 원디로 가장 좋은 경기를 한 것이 아닌가. 수비면 수비, 뭐 공격 가담이면 공격 가담, 크로스가 뭐 여전히 똥크로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로얄이 결국 로버트슨을 교체아웃 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이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고요. 사실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리버풀도 한번 골대를 때렸지만 토트넘 역시도 호이비엘의 슈팅이 골대를 한번 때렸었고 막판에 또 기회가 좀 두어 차례 있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킨 것은 손흥민 선수였고 리버풀은 디아스의 중거리 슈팅이 이제 벤탄쿠르 맞고 이게 굴절이 되면서 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벤탄쿠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운했던 벤탄쿠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장면은 이 경기에서 벤탄쿠르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벤탄쿠르의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불운이었죠. 예, 그 과정에서 실점을 하면서 1대1로 비기고 말았는데 뭐 저는 콘테 감독이 만족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리버풀을 상대로 해서 결정적인 상황들을 크게 내주질 않았습니다. 점유는 뭐 상대가 압도를 했고 슈팅 숫자도 훨씬 더 많이 때렸습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버풀이 경기에 꽤 많은 시간을 토트넘 박스 안쪽까지 들어와서 압박을 해줬거든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토트넘이 버텨내고 또 살라 마네 이런 선수들에게 오픈 슈팅 기회를 거의 안 줬다는 거. 여기 이런 부분에서 오늘 토트넘은 좀 경기력에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내용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골 얘기를 일단 좀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골이 그 로얄이 케인한테 주고 케인이 세스뇽한테 주고 세스뇽이 손흥민한테 이제 패스를 해서 골이 됐는데 그 골 장면 이제 보시면 세스뇽에게 볼이 가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일단 일차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대각선으로 골대 반대쪽으로 이제 수비수를 달고 빠져주면서 세스뇽한테 완전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열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스뇽에게 패스가 갈 수 있었고 그만큼 상대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 경기 전에도 클럽 감독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손흥민과 케인을 막는 것이 굉장히 자기에겐 큰 도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클럽 감독님 막을 수 없다면 영입하세요. 막을 수 없다면 영입을 해서 그런 골치를 안 쓰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네? 손흥민 선수 지금 이 팀 컬러에도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열어준 공간에 세스뇽을 거쳐서 다시 세스뇽이 정말 인생 패스를 해줬고요.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논스톱으로 왼발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커리어 통산 처음으로 리그 20번째 골을 한 시즌 20번째 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놀라운 것이 유럽 탑5 리그에서 현재까지 20골 이상 리그골을 기록한 선수가 11명이라고 하는데요. 뭐 레반도프스키, 뭐 임모빌레, 벤제마, 뭐 쉬크, 음바페, 블라우비치, 뭐 살라, 홀란, 벤 예데르, 또 테리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11번째 선수가 되는데 유일하게 리그 20골 이상 넣은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페널티킥 골이 없는 선수라고 합니다. 순도 높은 그런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이날도 슈팅이 뭐 2번이 기록이 됐습니다만 한 번은 바로 앞에 있던 수비 벽에 막혀 블록된 슈팅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유일했던 슈팅 하나를 골로 연결을 시키면서 굉장히 열세에 놓여있던 팀의 승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로얄이에요. 예, 로얄 선수가 이날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나서 늘 우리가 로얄이 이제 걱정거리. 저 입중계할 때 보면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또얄이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또 너야 막 이랬었는데 이날은 제가 늘 그랬잖아요. 아니 맨시티나 리버풀 같은 윙백들의 지원을 받는다면 손흥민을 비롯해서 이 토트넘이 얼마나 강해지겠냐. 근데 이날만큼은 리버풀의 아놀드보다 로얄이 잘했습니다. 그 로버슨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토트넘하고 홈에서 할 때, 토트넘 홈에서 경기했을 때 그때 골을 넣긴 했지만 퇴장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력 좀 부진에 의해서 교체가 좀 되는 로얄한테 완전 막혔죠. 로얄이 완전히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측면 윙백 쪽에서 사실 리버풀이 정말 정신없게 뭐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또 아놀드하고 로버슨하고 서로 막 그 패스 주고받고 이러면서 상대 진영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 모습 보이는데 오늘은 윙백 전쟁에서 리버풀이 별로 힘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전체적으로 상대에게 점유율을 많이 내주면서도 결정적인 위기 상황은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내주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넣은 골이 이제 왼발 골이었잖아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12골, 오른발로 8골 이렇게 정말 오른발잡이로 현지에서는 알려져 있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이 엄청난 왼발 골이 계속되는 화제인데 뭐 오른발 왼발 이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냥 그러니까 약한 발로 정말 많은 골을 넣었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역사상 가장 밸런스가 좋은 양발잡이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제 생각에는 세피스 킥도 왼발로 차도 될 것 같은데. 자, 순위표 보겠습니다. 리버풀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리버풀이 한 경기를 맨시티보다 더한 상태로 승점이 같아지면서 골득실에서 하나 앞선 깜짝 잠깐 1위 올랐는데 리버풀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한테 2경기 연속 골을 허용을 하면서 승점을 결국 잃어버린 거죠. 지금 리그 1위 경쟁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토트넘 역시 물론 선전하고 좋은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 1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번 라운드 아스날이 승리를 한 채로 북런던 더비를 간다면 북런던 더비를 이겨도 토트넘은 아스날보다 승점이 뒤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리그 2경기를 더 했는데 토트넘보다 4점 차로 뒤져 있기 때문에 맨유는 남은 경기를 다 이겨도 한 경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승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최소 5위는 확정인데요. 4위자를 차지하느냐가 지금 이제 관건인데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케인 선수가 오늘 뭐 부진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잔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순두부 터치가 되질 않으면서 첫 번째 터치가 잘 안 되니까 뭐 슈팅 기회라든가 아니면 더 좋은 패스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그리고 사실 케인이 물론 그 가짜 9번 역할을 하면서 볼 배급을 많이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케인이 득점을 좀 배분을 좀 본인이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이 팀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손흥민에 대한 집중 견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날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움직일 때마다 최소 2-3명 이상이 계속 그쪽으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지 못하도록 혹은 손흥민 선수가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이 좀 분담을 해줘야 되는데 클루셉스키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득점보다는 도움에 치중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2선이나 아니면 사이드 쪽에서 한두 선수를 제치고 바로바로 패스를 찔러주는 방식으로 물론 팀에 도움은 되고 있지만 득점 루트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손흥민으로 귀결이 되는 상황들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이게 토트넘한테는 그렇게 좋은 점만은 아니라는 거. 자, 득점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살라가 이번 경기 골을 못 넣었기 때문에 22골에 머물러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 3경기 남겨둔 상태에서 2골 차로 격차를 좁혔습니다. 지금 사실 따라잡기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이 정도면은 가시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좀 있지 않을까요? 남은 3경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호날두 선수 우리의 날강두는 맨유가 브라이튼한테 이번 라운드에서 0대4로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골도 못 넣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격차는 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소속팀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득점왕에 대한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는 없겠죠. 예, 물론 그런 어떤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뭐 팀의 승패에 영향이 가는 플레이를 할 선수는 전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오늘 토트넘이 이기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된 득점왕 경쟁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 우리 팬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후토크는 일단 여기서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이제 현지 반응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들 제가 또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주중에 아스날전 있습니다. 북런던 더비. 이 정말 어떻게 될지 일단 일단 무조건 이겨놓고 봐야죠. 예. 소면수가 또 아스날전 때 멋진 골 넣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여러분과 함께 한 채로 또 새벽 3시 45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새벽 3시 45분입니다. 5월 13일.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꿀빠